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은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또 최근에 이 국제 정세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또 이 외교적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사님께서는 주 러시아 대사님을 역임하셨고요. 또 유엔에서도 일하신 적도 계시고 일본에서도 일하신 적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 외교적으로 엄청난 상식들 또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사님 그 성김 대북 특별대표죠 이분이. 예, 그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셨죠. 그렇지. 이명박 정부 때였죠. 예, 이 성김 대사가 최근에는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이 되고 또 그게 문재인이 미국 갔을 때 그 회담장에서 깜짝 발표인가요?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지금까지는 반미 행동을 계속했고 반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상전으로 모시는 그런 구력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 처음 만나서 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 성명 발표문을 보면은 이게 문재인이가 하지 않던 짓을 하고 온 거예요, 사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또 얘기를 했지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악관에서 그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 성김을 소개를 했죠. 네. 이 사람을 그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임명하는 게 사실 좀 보통 그냥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중요한 직책인데. 예, 그리고 이 성김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한국에서 미국 대사를 벌써 지냈고 지금은 그 현직이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죠. 예? 그럼 이게 좀 뭔가 언밸런스하네요.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이 대북 특별대표라는 건 하나의 파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지난번에 서울에 와서 5박 6일 일정 마치고 다시 돌아간 게 임지로 돌아간 거죠. 인도네시아로. 그럼 미국 가서 이게 워싱턴에서 이거 뭘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난번에 하도 문재인이는 서울에 있으나 워싱턴에 가나 영국에 가나 오로지 일편단심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잘 보이냐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북한이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대북 특별대표를 거기서 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삼성 네. 그리고 LG, SK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 4개 회사의 네. 대표들이 거기 참석했고 지난번에 그 문재인이가 갔는데 같이 가가지고 그 40억 불에 해당하는 네. 그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투자를. 네. 그 대표들을 세우면서 바로 그 후에 성김대사 바로 특별대사. 그러니까 이게 그건 하나의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런 이제 그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쇼를 하는 네. 거죠. 그 쇼에 이제 주인공이 성김대사가 됐는데 성김대사가 바로 그러고 이제 지난주에 한국에 왔죠. 네. 한국에 와서 그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는 대북 특별대표가 스티븐 비건이라고 있었어요. 비건. 예, 네. 예,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스티븐 비건은 이제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는 대북 특별대표로다가 국무성의 부장관까지 갔어요. 그 부장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넘버 2니까. 예. 근데 지금 요번에 그 성김은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사직에다가 겸임이니까. 부차관보 정도 하면 네. 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번에 와서
역시 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하고 달라서 그 바텀업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트럼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난다든지 뭐 그런 건 이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로 대북 특별대표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와서 우선 한 것이 외교부에 지금 한반도 평화본부장 하는 사람이 노규덕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카운터파트는 자기 상대니까 만나서 회담하는 모양새를 갖췄고,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문재인이가 만난 거예요, 직접.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워싱턴을 방문한 그 여진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바이든이 직접 이렇게 뭐 임명을 했으니까 임명도 했고 거기에 뭐 해서 비록 크랩 게 요리인가 게 요리가 아니야, 조그만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먹는 그렇죠. 그것도 하고 단독 회담도 좀 뭐 그것 때문에 뭐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그 문재인이가 그 사람 만났는데 아마 이번 갔다 온 걸 굉장히 그 자기가 큰 공을 세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그러나 만났고 그다음에 거기 서훈이 안보실장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날 사람 다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와서 특별히 그 한 건 보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난번 워싱턴에 가서 문재인 바이든 만났을 때 하거나 그 톤이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는 그 남북 관계를 뭐 발전시키는 건 뭐 우리가 이의 제기를 안 한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의 큰 목표고 그걸 위해서 한다. 그러나 다만 그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든가 해제한다는 그런 건 안 하고 제재 그냥 하는 것이다. 북한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응하는 그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 우리 측에서 그리고 또 미국 측에 우리는 자꾸 우기죠. 뭐 어쩌고 저쩌는데 크게 이의 제기를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이 하는 게 전적으로 옳다고 이렇게 지지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북한이 뭐 중요하고 그래요, 알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이 이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아무런 조치는 지금 없어요. 현상 유지죠. 뭐 그런 걸 하고 갔다고 보면 되죠. 이번에 한미 워킹 그룹을 폐기하기로 글쎄 그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뭐 의미 없잖아요. 그게요. 왜 그걸 만들었냐 하면은 자꾸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미국의 제재, EU의 제재, 이런 제재 조치를 자꾸 해제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저쪽에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자꾸 유엔의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고 뭐 공해상에서 이렇게 선박끼리 접촉을 해서 뭐 환적을 한다든지 이런 자꾸 우리가 위반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위반권이 많은데 그 자꾸 말이 많으니까 바로 그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걸 스티븐 비건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의 감시 체제야. 이제 우리가 자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 뭐 해상에서 막 이런 거 이거 하면 안 돼. 그 일종의 감독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하도 뭐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정권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 워킹 그룹이라는 건 이제 그거는 그럼 그만두자. 그 하고 그럼 그건 뭐 그러나 그 제재는 계속 한다는 입장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워킹 그룹이 있느냐 안 있느냐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얘들은 우리가 워킹 그룹도 해제했다 그러고 뭐 하니까 또 그런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성김 대사가 다녀간 다음에 김여정이가 또 한 말 뭐 나발을 또 뭐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뭐 꿈보다 해몽이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저쪽에서 미국 측이 몇 가지 코멘트한 거 있죠. 네. 이 북한이 아직 이렇게 도발하고 그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의 그 정말 김정은이가 그 몸이 너무 약해지고 그래서 뭐 김여정이한테 뭐 권력을 조금씩 주고 뭐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코로나 등등 하고 해서 경제 상황이 아주 지금 형편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국무성에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뭐 그건 뭐 좋은 사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다 그렇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또 할지 몰라 이런데 그러니까, 그거 공갈이 동갈 협박인데 그까지가 사실 지금 상대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불길한 예감은 들어요. 네, 어떤? 네? 아니 여기서도 그냥 뭐 저 꿀밤 주고 삶은 소대가리가 무슨 앙천대소한다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그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또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우리는 이제 톱다운은 안 한다. 버텀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반응을 안 보이고 상당히 점잖게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조용하게. 요새 그렇지 않아요? 북한 조용해. 그러니까 뭐 얘들이 무슨 이미 뭐가 다 내적으로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지 꿍꿍이 속에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만한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바로 이 김여정이가 지금 뭐 그 노동당의 무슨 부위원장인가 뭐 그 직책을 받았더라고. 이번에 일부 부장. 일부 부장이라는 건 수석 부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부장.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넘버 2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걸 시켜서 하는데 이것이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난 지금 모르지만 북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나 불안한 건 사실이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대사님 지금 망상 자랑 막 이렇게 이제 타임지 표지 사진 때문에 타임지 그 인터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상당히 지금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임지에 사진을 멋있게 나게 놔두군요. 글쎄 이거 뭐 사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그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그림으로만 볼 때는 이것은 타임지에 뭐 한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선가 당선되고 나선가 한번 표지에 올린 적 있죠. 났죠. 뉴스로.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4년이 넘어서 그런 게 났는데 그거 내용을 나는 그래서 봤어요 열심히. 네, 내용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 청와대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고 먹으면 뭐 문재인이가 타임지에 표지에 사진도 나오고 뭐 잘해.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이 약간 이거 도른 친구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거기 이제 영어로 딜루전이라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거는 친구들 간에도 잘 안 쓰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 도른 놈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임기 1년도 아직 1년이 모자라게 남았는데 그
그 김정은에 대한 사랑, 그건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어? 아니, 어떻게 김정은을 갖다가 그 아주 솔직하고, 결단력이 있고, 뭐 국제 정세에 받고, 이런 그러니까요. 그런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으니까 지 고모부도 그러니까 처형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딱 그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쭉 한 다음에 타임 그 기자가 취재한 기자가 딱 이렇게 코멘트한 게 있어요. 그 이상해, 이 사람. 아니, 그 얼마 전에 벌써 지나갔지만 김정남이 지 형을 독살을 시켰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장성택이 그렇죠. 지 고모부를 갖다가 또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살해를 하고, 또 그 오토 원비요. 오토 원비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 공무원, 우리 공무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COI라고 그렇죠. 2014년에 그 유엔에 이제 한국 특별 보고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북한의 그 인권 탄압 상황이 이게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김정은이지. 김정은이죠. 책임자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인도에 관한 범죄자로 그거 이제 crimes against humanity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인도에 대한 범죄자로 그 국제 형사재판소 ICC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기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된다. 이것이 그 COI 그 당시에 2014년의 보고서의 핵심 요구라고요. 그런 놈을 가지고 뭐 또 솔직하고 결단력이 있고 무슨 국제적인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 그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그 밑에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이나 또 이거 스타프들이 국제문제 전문으로 하면 아니 이런 회견을 하면 그게 얼마나 망신살이 뻗친다는 걸 왜 모르겠냐.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는 건데. 외교부 장관이 정의용이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다르게 판단하는 거야. 그것까지 관계없어. 나는 김정은이만 나를 평가해 주면 돼. 그 기준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서울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그거 하나예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가정보원에 그 원훈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표지 이저 누구야 신용복이 통일혁명도 하고 간첩 보고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신용복이 글씨체를 갖다 새로 그걸 원훈석을 만들어 그걸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난번 2018년에 우리 저 평창 올림픽에서도 그 미국의 우리 부통령도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뭐 총리도 오고 다 그 국제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신용복을 가장 존경한다. 아니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그게 맞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건 전부 김정은이한테 바치는 충성이라고 충성맹세가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타임즈에도 그거 충성맹세입니다. 그렇군요. 원훈석 그것도 충성맹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수반 대통령이 있다는 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니 근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요. 그 문재인을 찍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문재인을 찍은 이 손을 자기는 죄인이라고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이런 막 플래카드 걸고 막 집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젊었어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재인 찍은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어요. 진짜 이 피해 이거를. 근데 대사님 제가 최근에 듣기를 국정원에서 북한 뉴스를 다루지 말라라는
어떤 그 암묵적인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 언론에서요. 북한 문제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 조선일보까지도 없어요. 그 지금 근데 북한에서는 K-팝 금지령 그리고 뭐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도 우리나라는 언론들이 다 좀 잠잠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잠잠한가 해서 좀 알아봤더니 국정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암묵적인 뭐 그런 지시 같은 게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암흑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자유민주주의의 요건이거든요. 근데 북한, 김정은 조금 더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안 돼. 이게 정부가 명령을 내리거나 마찬가지고 전부 이제 언론사들 입을 다 막은 거나 마찬가지죠. 나도 이런 걸 들은 건 미국 신문 보고 알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하고 오직 이 국내에 지금 진흙탕 정치판 싸움에만 머리를 몰두하게 하면서 뭔가 목적을 가진 거 있는 게 아니냐. 네? 이거 뭐 내피셜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상해요.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상하죠. 그리고 조용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도 그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 프란치스카 여사의 그 무슨 난중일기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대요. 그래서 아니 서울까지 막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까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보고도 안 하고. 아니 그게 1950년 6월 25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방에 또 이 국방부 산하에 부대장들 전부 밤에 나가서 술 먹고 휴가 다 그래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기습을 당할 거라는 건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랬죠. 지금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조용하잖아요, 저쪽에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북한에서 아니 K-팝을 아니 BTS는 문재인이가 제일 많이 써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좀 봤다고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란 방송에서 열심히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언론이죠. 네, 우리는 뭐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우리도 요즘에 너무나도 재정난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제 한계가 다다랐어요. 그래도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만 가면 무조건 노란 딱지 이게 무슨 그냥 일반적인 얘기해도 무조건 노란 딱지 붙이고요. 얘네들이 그리고 지금 구독자를 한 3,000명 넘게 빼냈어요. 예, 그러니까 못 보게 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게 지금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지금 우리에게 북한만 저렇게 금지령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한국도 이미 금지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 8개월 남짓 싸웁시다. 싸워서 어떻게 하나. 이 주사파 정권을 이제 완전히 척결을 하고 새 나라 새 질서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빛나는 그러게요. G2, G5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뭉칩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면 끊을수록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척하고 니네 나라 일이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북한을 빨리 자유해방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도 막 이렇게 상당히 많이 위협받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아주 일화가 이렇게 떠돌고 있던데, 한국전에 참여했던 무슨 이름이 누굽니까? 그 대령님 있잖아요. 이 액자를 만들어 드렸는데 액자 값을 얼마나 지불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당신들이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응?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싸운 거는 우리 의무였을 뿐이다. 우리는 자유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자유를 지켜주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 대신에 너네들도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줘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싸워줘야 되는 건 우리 의무란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의무를 그동안 방기했거나 포기했거나 하여튼 그렇게 되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간첩 비스무리한 인간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자유가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대사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사님 오늘도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